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일간별 운세풀이, 이번 시간에는 무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진년. 무토일간이 어쨌든 간에 갑진년에 무토일간 입장에서 천간, 십간 중에서 무토일간이 가장 좀 뭔가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천간에 일단은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편관.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진토, 비견이죠. 비견입니다. 사주 천간으로, 물론 이제 지지도 마찬가지지만요, 천간으로 여러 가지 십성 중에서 그래도 이 편관이 들어올 때를 가장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이제 됩니다. 편관이 이제 재화가 안 되면 이제 칠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칠살. 7번째 이제 살이다 해가지고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십간 중에서 그래도 일간을 가장 좀 힘들게 하는 성분이 이제 편관이 되는 것입니다. 편관이 또 재화가 되면 또 잘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가 다가온 것입니다. 편관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움, 난제,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짐도 됩니다. 무거운 짐, 편관. 그리고 이제 지나친 책임감. 그리고 명예도 되고요. 관성이기 때문에 간판도 됩니다만은 다 힘든 명예, 힘들게 세운 간판,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주에서 가장 큰 최대의 난제, 꼭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못하게 되면 일간이 편관에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네요. 비견. 경쟁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비견이 나하고 비슷한 비견이 편관이라는 어려운 것을 달고 온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잖아요. 비견은 형제도 되잖아요. 형제가 편관을 가져온 것입니다. 동생이 형한테 형, 나 힘들어, 좀 도와줘. 누나가 동생아,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힘들거든 하는 것이거든요. 비견이 편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무토가 해결할 수 있든가 해결하지 못하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편관을. 무토일간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무토일간은 사주에 금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갑진년에. 무토일간은 무조건 갑진년에 금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차선으로 화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편관은 해결해야 이제 좋은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토는 인묘를 지난 진토고 앞으로 이제 사오로 가려고 하는 성분이고, 길게는 신부터 시작해서 수의 운동을 끝나고
이제 사유축 운동을 가려고 하는 이제 진토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요 근래 이 3년은 이제 목의 기운을 이제 마치고 화의 기운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진토인 것입니다. 목의 기운은 관성이죠. 조직의 기운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조직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기운을 끝내고, 이건 뭐 그만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합으로 이제 오는 것은요, 이제 그만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삼합은 이제 마친다, 여기는 그만둔다, 그 기운을 끝내고 이게 금의 기운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방합의 개념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목의 기운을 이제는 좀 접어두고 그 목의 기운을 활용해서 화의 기운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운을 이제 그 인묘란 어떤 목의 기운은 조직 아닙니까? 관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조직의 기운을 끝내고 사오, 화, 인성의 배움의 길로, 자격의 길로 이제 들어서겠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올인했잖아요. 인묘진, 관성이라는 조직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 조직에 충실하게 다니다가 이제는 거기에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뭔가 직장 이제 퇴근을 하고 뭔가 이제 그 퇴근 후에 자기의 어떠한 자격이나 뭐를 기술 개발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겠다, 뭔가 배우러 다니겠다, 뭐 체력이 좀 약해졌으니까 뭐 운동을 배우겠다,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뭐 골프도 좀 연습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기 위한 어떠한 그 준비, 과도기적인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묘지는 어떤 그 어린 아이의 그 기질이잖아요. 이제 봄의 새싹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그 시기를 끝내고 이제 사오미, 청소년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사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어떠한 청장년의 시기로 가겠다, 이러한 뜻도 이제 됩니다. 피어나는 그 새싹의 기운을 끝내고 화려한 꽃을 피우겠다. 이건 뭐 모든 일간들의 공통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생화가 된 거잖아요. 목생화입니다. 화, 이것을 진토가 생해주는 것입니다. 목생화 해주겠다는 진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는 상승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그 동량지목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땅이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땅 밑에 뿌리에서 쫙 그게 기둥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하늘을 향하잖아요. 이게 인목의 기운입니다. 이게 상승. 그러면 묘목은 뭐냐? 이렇게 되면 이 상승된 가지에서 줄기입니다. 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줄기가 바로 이렇게 을목이 되는 것입니다. 묘목, 을목, 천간으로 을목, 지지로 묘목. 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토는 뭘까요? 목의 기운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진토가 없으면요, 이 가지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진토가 없으면. 멈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토가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멈춰줍니다. 이렇게 멈춰줍니다. 왜 멈출까요? 이 멈추는 것은 그 양분을, 땅에서 올라온 그 양분을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게 되면 양분이 계속 여기로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꽃과 열매를 피우기 위한 양분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토가 있어 가지고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마무리를 해줘야 양분은 여기서 이제 그 양분이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활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양분은 올곧이 여기에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화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멈췄습니다. 가지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이렇게 멈췄잖아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멈췄잖아요. 그러면 사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펼침과 확장이 됩니다. 그 펼침과 확장은 꽃으로 됩니다. 잎도 되죠. 이파리도 되고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새 순이 나는 거잖아요. 가지가 뻗어가다가 새 순이 나고 꽃이 피우게 됩니다. 이게 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화는 어떨까요? 펼치잖아요. 오화는 최대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펼침. 꽃이 만발하고 잎도 이파리도 만발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만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는 이게 잎사귀도 되지만 꽃도 되거든요. 을목이 나중에 이게 경금이 되잖아요. 열매가 되잖아요. 꽃 이렇게 피면 꽃 가운데 꽃 가운데 있는 그 이 멍울이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되잖아요. 이 꽃은 을목입니다. 이파리도 을목이고요. 을이 나중에 을영합, 나중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되잖아요. 그 다음 경금이 신금이라는 씨가 되고 씨앗이 되잖아요. 이 신금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 간목이 됩니다. 이 간목은 또 을목이 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화월에 을목이 장생이 됩니다. 드디어 꽃이 피고 이 멍울이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월에는 이 꽃이 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꽃이 져야 열매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달리고 하는 것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 모든 양분이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으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꽃이 지나치게 피지 않게 마무리를 해줘야 양분이 그 꽃망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유술 계절이에요. 신유술은 금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가 가장 왕성하게 되고 또 열매를 술토에 수확하기 위해서 미토에 꽃을 더 확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토가 그 꽃의 그 확장을 마무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일간별 운세풀이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좀 엉뚱한 길로 이렇게 지금 가게 됐네요. 무토에게 간목 평관은 당장 해결해야 될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주에 금이 있는지 아니면 차선으로 화가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간으로 무토일간은 천간으로 사주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편관이 들어와도 어려운 것이나 짐이나 난제 해결할 것들이 들어와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은 내년에 사주에 경신금이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사주에 없더라도 대운으로 경신금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지로 신유술 대운인지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지로도 신금이나 유금이나 아니면 차선으로 술토라도 이렇게 있으면 편관의 흉화는 생길 수는 있으나 해결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토일간 입장에서 편관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경신금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입니다. 당장 이웃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렸다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주에 금이 없어요. 그러면 해결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토일간 입장에서 사주에 경신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 편관이란 어려운 것이 생기면 어느 계절에 해결이 될까요? 바로 신유술월에 해결될 상황이 가장 강하다. 신유술월에 해결될 확률이 높다. 가을 계절에 해결될 확률이 높다. 소송에 휘말리면 가을에 그것이 해결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신금이나 신유술이 없다, 지지에 없다 하게 되면 화라는 인성에 호소해야 됩니다. 화가 있으면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 편관인데, 만약에 화가 있으면 중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게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인성입니다. 식상이 있으면, 경신금이라는 식상이 있으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고, 인성이 경신금이 금이란 성분이 없고 인성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해결해 주기를 좀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입니다. 무토가 이제 간목이라는 편관을 해결할 때 병정화라는 인성으로 소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성으로 이 편관을 달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편관이 오더라도 내가 기댈 엄마가 있는 것이잖아요.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바로바로 해결해 줍니까? 가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면 엄마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해결은 되긴 하지만 누구한테 부탁해야 된다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인성은 윗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도 됩니다. 인성은. 그러면 일간부터 입장에서 편관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인성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성에게 가서 부탁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신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또 부탁을 해서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고
상황이 좀 여유로워지게 되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에 대한 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병정화 하고 그 사오미 운은 그래도 차선책으로 쓸 수 있긴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그 빚을 지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공을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좀 그 빚을 진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 자신이 능력으로 탁 해결하면 좋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해서 해결은 됐지만 나중에 그 공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은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좀 봐야 하는 그러한 좀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식상이 있으면 바로 해결인데 내가 해결하는 것인데 식상은 나의 말, 나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성이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나 대신에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좀 그런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 또 나중에 또 공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결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라는 편관이 들어왔을 때 내년에 그 여름의 계절하고 특히 가을의 계절에 해결할 확률이 높아진다. 신유술월에 해결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사주에 경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신유술이 있으면 해결할 확률이 높다. 어려운 것이 생기더라도 소송에 휘말려도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여도 그것이 해결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일간별 운세풀이 무토 일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